애가 똑똑해 상당히 지금. 해지나 해제나 막 접는 거겠지.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지금부터 얘 똑똑하다니까. 자, 안녕하십니까. 뒤치아 미친다 강성현 학교 TV 박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집니다. 날씨가 이제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어서 제 마음도 같이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많이 따뜻해요. 지금 안 그래도 정비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이나 조합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정비사업에 대한 표준계약서는 어떠한가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계약서 상의 일반 사항들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는 정비사업에 이제 막 뛰어드는 사람들 또는 시공사인 경우에는, 또는 조합 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이 내용을 조합 측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제일 정확한 거는 표준도급 계약서가 제일 정확하죠. 그 외에 이제 표준도급 계약서에다가 각 시공사와 조합 측의 협의 내용을 좀 첨부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아니면 빼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표준도급 계약서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사업의 철칙이에요. 저의 머릿속에 기준이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조금 빨리빨리 중요한 부분도 체크해드리면서, 또는 이해가 안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6장 공사의 기준을 얘기할 차례지만 7장부터 할게요. 7장에 대해서 먼저 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번에 지금 뜨거운 감자죠. 달려오는 포크레인에 부딪힌 조합원 측인지 조합장 측인지 저는 잘 몰라요. 포크레인에 부딪히면서 유치권 행사를 하고 욕이나 언성이 막 오가면서 싸움이 일어나는 현장에 대한 영상이 뜨거운 감자로 오르고 있던데, 그게 상대원 2구역 성남의 재건축 부지인데, 거기가 국가적으로 관심이 많은 곳이기도 하고 세대수도 4,800세대가 모여있는 대단히 큰 공사긴 하죠. 사업비만 1조가 넘는 그런 현장인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어떤 이슈들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제가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봤는데, 제가 누구 쪽 편을 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영상을 요즘 촬영하고 있으니까 7장의 계약의 해지, 해제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법률, 일반 조건 사항들이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부터 빨리 읽어보고 영상을 보면서 나의 생각, 저의 생각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7장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출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및 손해배상. 근데 여기 해지, 해제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진 않았는데, 법률적으로 판단했을 때 해지와 해제는 다릅니다. 우리 챗GPT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법률적으로 해지와 해제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줘. 그러니까 저는 해지나 해제나 비슷하다 생각해. 그냥 접는 거겠지 이리 생각을 했는데, 해제는 처음부터 없었던 계약으로 만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해지는 지금부터 계약을 끝내는 거예요. 아예 없었던 걸로 만드느냐, 아니면 너와 나의 문제로 야 지금부터는 그냥 없었던 걸로 합시다, 이 뜻인 거예요. 계약이 처음부터 계약 무효, 이미 주고받은 것은 원상 회복하고, 예를 들어서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까? 계약을 했으면 계약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계약금이 있으면 계약금 원상 회복 돌려주고, 그 계약에 대한 내용은 아예 없었던 걸로 합시다. 과거까지 영향을 다 미치는 거고요. 얘까지 드러났네. 이 챗GPT 내가 이거 프롬프트를 좋게 만들어 놔가지고 월 40만원짜리 쓰고 있는데, 애가 똑똑해 상당히 지금. 예시 공사 계약 체결 그리고 착공전에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해제를 했단 말이지. 법정 소송에 갔을 때 계약 해제했으면 없었던 일 가지고 왜 그래? 라고 할 법한 내용이 해제인 거예요. 해지 앞으로만 계약 중이야. 지금까지 그래 좋다. 계약의 해지. 예를 들어서 공사가 쭉 진행 중이야. 예를 들어 골조 공사까지 끝났어. 50% 진행을 했어. 근데 서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의견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해지하자 하는 거는, 네가 골조까지 한 건 내가 인정할게. 골조비 받아가는 것도 내가 인정할게. 앞으로 공사에 대해서는 네가 손 떼라. 그러면 이제 공사에 대한 건 인정을 해주는 거지. 근데 만약에 골조까지 공사를 했는데 계약 해제를 해달라고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과거부터 없었던 일이니까 돈을 돌려주고 건물도 보사야 되는 건가, 여러 가지의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래서 과거는 인정하고 미래만 종료, 이미 진행된 부분은 그대로 유효하고 원상회복은 없다, 대신 정사는 한다 라는 뜻이고, 용역기간 1년이면 6개월 후에 해지하는 거, 6개월은 유효하고 앞으로의 6개월은 해지하는 거. 해제는 전부 돌려주는 거고, 해지는 한 만큼만 정산하는 거예요. 건설업계에서 이게 치명적 차이라는 거. 예, 똑똑하다니까. 손해배상의 구조는, 해제의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없어짐으로 별도의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손해배상의 가치 엮인다라는 거고, 언제 쓰냐?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을 때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고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잘못하지 않은 업체, 기책이 없는 쪽은 해지하자 소리는 잘 안 하겠죠. 해지를 하자 했지, 하려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사업 기준으로 봤을 때 착공 전에 계약 파기, 계약 자체가 하자, 상대방이 중대한 위반을 해서 계약 무효와 돈 반환 싸움이 되는 거고, 공사를 중단했을 때 일정 문제로 종료를 하고 관계 종료한 기성고 정산이나 손해배상에 대한 싸움입니다. 한 번에 이해되는 이유도 있네요. 해제, 결혼 자체를 없었던 걸로 혼인 무효 같은 느낌, 그리고 해지는 이혼 같은 느낌이에요. 완전 의미가 다르죠. 이제 이해는 했습니까? 오케이. 제1조 해제 및 해지, 도급이든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체 해지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조합 측이 해지 또는 해지할 수 있는 부분, 정당한 이유 없이 7조 제2항에 따른 착공시일이 경과하고 나서 공사 착수하지 않은 거 아니한 경우, 이런 거 보면 7조 2항 넘어가야 되죠. 7조의 2항 1항의 실착공일은 16조 1항의 구단에 시공사에서 철거 계획을 수립하고 조합과 협의할 때에는 조합과 시공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철거 계획 수립하여 협의할 때는 같이 협의해라, 뭐 이 뜻인데, 실착공일을 정한 다음에 착공시일이 경과하고 나서도 착수하지 않을 때 해지 또는 해제를 할 수 있고, 시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아예 공사를 못 끝낼 때 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계약 보증금 상당에 달하는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가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아예 공사가 안 된다 할 때 이 41조 2 내지 3은 비슷한 내용이죠. 위반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의 허위, 부정한 방법 제출, 거짓말,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 시공사의 부도나 계약 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해지 또는 조합 측과 시공사에게 서면으로 계약 이행 기간을 정하여 통보한 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는 해지 또는 해지를 수의 통지하면서 효력이 발생한다. 통지하면서 바로 효력 발생이네. 아, 이것 때문에 문제를 삼는구나. 시공사는 이 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해지 또는 해지 통지를 받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당해 공사를 지체 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 시설 의무 현장을 철거. 야, 시공사 너무 바로 쫓겨나가네. 대여품이 있는 게 반환. 사정 변경에 의한 계약 해제 및 해지. 조합은 41조 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도급인의 불가피한 사정 발생. 이게 중요하지. 사업 취소, 관계법령 재개정으로 인한 사업 취소. 사업 취소가 있을 때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지 또는 해지할 수 있는데, 사망을 인용 2항, 이것 두 개. 사망을 준용한다. 조합은 제1항에 계약 해주던 해지항 닥호의 상호 수행을 완료일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급이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에 12조 계약 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41조 사망 상당에 달하는 경우, 지체 상금이 계약 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는 경우로 각 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급일을 지급해야 되고, 이 경우에는 제12조에 의해서 계약 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2조 뭡니까? 계약 보증금. 수급인은 계약의 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시공사는 계약상의 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 시 공사금의 몇 분의 몇 도급의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이 시공사가 합의에 의하여 계약보증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걸로 정했을 때는 안 내도 된다. 뭐 이 뜻인데, 시공보증과는 다른 개념. 이건 다른 개념. 수급이 입찰보증금 등 사업경비 대여금으로 전환하면서 이를 계약보증금으로 가름하여서는 아닌될 것이고, 5조 1항에 해당하는 기성부분의 대가 중 지급이 아니한 금액을 바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계약 해지 또는 해지 이전에 투입된 수급인의 인력 자재의 철수 비용. 야, 이것도 중요합니다. 시공사가 해제 및 해지할 수 있는 경우인 거예요. 자, 수급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해제 또는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공사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의 100분의 40 이상 감소되었을 때, 공사 정지 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했을 게, 42조 이하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 해제 또는 변경 해지된 경우를 이를 적용한다. 근데 이게 사실 그 조합 측에 주어진 제약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이 말은 줄었을 때, 그리고 공사 기간이 이상 줄었을 때,
이럴 때 해지 또는 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재해 방지 및 민원에 의하여 문제가 생길 경우에 시공사는 공사 현장에 안전 표지판 등을 설치, 재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수급인이 책임입니다. 이건 수급인에 대한 기책이네요. 필요한 조치 그리고 안전사고는 시공사가 책임을 지고, 본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의 시공상 직접적인 하자 또는 부주의로 인한 민원,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등은 수급인의 책임 및 비용으로 해결. 부주의로 인한 민원과 손해, 인접도로 통행 제한, 인접 건물의 공사 수행 방해, TV나 시청 등 공사와 무관한 간접 피해 민원은 도급인의 책임 및 비용. 건축물 및 시설의 인계 전에 발생한 공사 전반의 인적 물적 손해는 수급인이 보상 책임. 또한 건축물 각종 시설의 인수 인계 후 부실 시공으로 판명되어 물적 인적 손해가 있는 경우, 이런 거는 수급인은 재해 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미리 긴급 조치를 하고 그 즉시를 도급인이 통제해야 돼요. 도급인은 재해 방지 기타 공사 시공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수급인에게 긴급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도급인 제3자로 하여금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사항 및 오항에 따른 응급조치 소요에 대한 경비나 실비는 수급인이 협의하여 부담한다라는 건데, 이 시공사한테 사실 좀 불리하게 작성이 되어 있긴 해요. 책임은 수급인이 거진 다 지는 형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기성 부분에 대한 손해 책임인데, 1항을 보시면 건축시설의 기성 부분에 대해 수급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건축시설의 준공 전에는 전제지분으로 인하여 시설의 기성 부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 수급이 부담으로 한다. 다만 발생한 손해가 기성 공사 금액의 3분의 1 초과했을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도급인과 수급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전제지분인데 또 불구하고 기성 부분에 손해가 발생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네. 태풍이 왔어. 밖에 붙여놓은 외장재가 떨어져 나갔어. 그러면 이제 수급이 부담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외장 마감재 설치 공사 비용이 1억이라고 가정을 할 때, 태풍으로 인하여 외장재 일부가 상이되었고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은 시공사가 가지는데, 이 손해 부분금이 3,3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협의하여 부담. 공사의 일시정지, 도급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 정지시킬 수 있는데,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 조합은 공사 중지를 할 수 있고, 공사 중지 기간에도 시공사는 관리자의 주의 의무 책임을 가지는 거네. 야, 공사 좀 중지해 해도 우리가 다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 이 부분에 따라서 관리 책임, 유치권, 효능, 기타 등등 그런 게 있겠죠. 공사의 이행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때 중지시킬 수 있고, 공사 전부 또는 일부 안전을 위하여 공사가 정지가 필요한 경우, 비가 많이 와서 뒤에 흙이 막 유실이 돼가지고 쓸려 내려오고 있을 때 공사 중지해야 되고, 재해 방지를 위해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도급인이 필요에 의하여 지시한 경우요. 이게 제일 문제가 돼. 조합장이 그냥 조합장이 야 이거 내가 필요에 의해서 이거 중지를 시켜야 될 것 같아. 그 필요가 뭡니까? 그냥 이것도 문제가 되고 저것도 문제가 되니까 내가 필요해서 이거 중지를 시키는데 뭐가 문제인데 라고 하면 이제 끝이 없는 거지. 너무 조합 측이 유리하게 편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조합은 제1항에 따라 공사 정지를 시킨 경우에 직접 없이 시공사하고 감리에게 정지 사유, 정지 기간을 통지.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급인 서면 또 감리 또는 일시 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할 수 있고, 조합은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 10일 이내에서, 얘는 즉시, 우리는 즉시 임해야 되고 요거는 10일 이내에 해야 되고 그렇네. 정지된 경우에 수급인은 공사기간 연장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수급의 이게 중요해. 아니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예를 들어 이거 보면 자연재해로 인해서 안전을 위하여 공사 정지가 필요하다 해서 정지를 시켰어. 시공사에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정지 기간만큼 공사 연장할 수 있고 추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도급인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수급인의 공사 정지. 수급인도 공사 정지 나오네. 수급인은 도급인의 계약 문서 등에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급인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해 서면 요청
할 수 있고, 도급인은 수급인으로부터 1항에 따른 노출을 받은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서 서면으로 소개 통지. 야, 이거 중요하다, 이거 중요하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상호간 계약 당시 협의를 했고 각 당사자들의 임무와 책임, 업무, 의무를 정하였을 것이고 이를 상호 신의 형식에 따라서 이행하는 것이 계약의 기본 사항이지만 계약서 상의 조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는 의무 이행을 서면으로 요청 가능. 이행 계획을 서면으로 수급인에게 통지. 예를 들어서 야 이거 언제부터 언제까지 끝낼 건지 계약상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얘기를 들은 조합은 알았어 어떻게 할 건지 이행 계획을 짜서 14일 내에 알려줄게 라고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자, 수급인은 도급인이 제2항에 정한 기한 내에 통지를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거부할 때에는 모든 걸 일시 정지할 수 있다. 무조건 연장해야 하고 공사에 대한 전부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는 거네. 지체상금. 수급인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간 내에 준공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도급인에 현금을 납부해야 한다. 도급인은 제1항에 지체상금 산출함에 있어 기성 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의 상당금액 계약금액 공제. 이 경우 기성 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부분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 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성금을 청구하고 기성금을 받는다는 것은 기공사된 공사시설물을 주최 측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확인 요청을 거친 이후에 완료된 것으로 판단이 될 경우 기성금을 지급하고 기성시설물을 확인하고 기성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그 기성시설물에 대한 확인이 끝나고 인계받은 것으로 봄. 다만 기성시설물이 완성품이 아니었을 때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배관공사를 진행을 했어. 배관공사를 이번 달에 확인을 했다. 기성이 올라와서 확인을 해보니 이거 배관공사 했네요. 실제로 진행했네요. 물 내려보고 문제가 없네요. 오케이 기성금 드리겠습니다 하고 기성금을 줘. 그러면 그까지 공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거치고 기성금을 줬다는 거는 이만큼 확인을 했다라는 것인데 이게 완성품은 아니거든. 이게 완성품은 아니니까 확인한 거는 맞아. 다만 이게 완성품은 아니기 때문에 전부 인계받은 거는 아니야 라는 뜻인 겁니다. 근데 설비공사가 막 해가지고 전부 설비공사 마지막 공사까지 다 끝났어. 기성을 쭉쭉쭉 받아올 때는 완전 인계한 건 아닐지라도 완성이 딱 됐어. 이제 끝났습니다. 다 변기까지 다 확인했어. 1층부터 5층까지 변기 다 설치를 했어. 그 업무에 대한 확인을 거치고 기성금을 내주고 마지막까지 확인했다면 완성품이 전부 인도돼야 되는 게 맞다. 도급인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일수에 따른 일체제를 산입하지 않는다.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 지체 일수로 산입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도급인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수급인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의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할 경우 제22조 1항에 따라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원자재 수주 불균형으로 인한 자재 구입 곤란이나 그 밖에 수급인의 기책에 속하지 않은 사유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마지막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제3항의 제3호에 따라 지체일을 사집하지 않은 것은 도급인으로부터 보증 채무 이행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 이행 개시 전일까지로 하는 것이고 도급인은 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를 닥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수급인의 기책으로 인한 공사 지연, 공사기간 연장 지연 대가금을 내야 되는 거야. 근데 대가지연금은 수급인의 기책이 없는 사항으로 도급인이 공사 대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준공기간 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고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공사기간 내에 주면 끝난다 이거야.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검사를 거쳐 시정조치를 한 때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이 얘기가 뭐냐면 준공기한 내
준공 접수할 경우 검사에 소요된 기간을 지체 일수에 산입하지 않고 준공기한 이후에 접수할 경우 보완 조치 요청한 시부터 보완 완료 후 검사까지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로 산입. 준공기한 내에 접수를 하면 일단 검사에 소요된 그 기간은 지체일수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준공검사를 하고 보완 조치가 일어났을 때는 준공기한 내에만 접수만 하면은 지체 상금을 낼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인 걸로 보여지는데, 근데 준공기한 이후에 접수를 하면은 어쨌든 간에 보완 조치하는데 지체 일수는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1일부터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기간을 지체 산입. 기간을 경과하여 준공신고를 조사할 때는 준공기한, 약속한 준공시일 다음 날부터 준공검사에 합격하는 날까지를 지체산입하네. 무조건 안에 넣으면 된다 이거네. 준공기한을 말일의 공휴일 때는 지상을 공휴일, 이게 다음 날부터 산입. 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지체상금은 수급인에게 지급될 대가 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그 밖의 지급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실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할 건데, 우리 아까 말했던 그 현장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돈만 준다고 보내주는 게 아닙니다. 야, 이거 망하는데 써야 되고. 벽지는 실크, 일반 벽지랑 실크를 바꿔야 되고, 바닥은 무조건 대리석이 해야 돼. 나는 솔로 이거 나오는데 0,901 차임.